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동네 강남. 이곳에서는 돈과 권력이 곧 인간의 계급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화려한 넌사인과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언제나 우아한 미소가 흐르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끔찍한 오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버텨온 한 여자가 어떻게 가장 높은 곳의 위선자들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통쾌하고도 가슴 시린 기록입니다. 짓밟힐수록 더욱 단단해진 그녀의 목소리는 부패한 권력을 박살내고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운명의 문을 열어젖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숨막히게 몰입되는 그녀의 진짜 인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 지연의 삶은 태어난 순간부터 짙은 그림자에 덮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습기 찬 반지하 방에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모텔의 청소부로 밤낮없이 일하며 뼈가 부서져라 지연을 키웠지만 가난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모녀의 숨통을 단 한 번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무시와 세상의 차가운 편견 속에서도 지연은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는 단단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어머니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지연은 차디찬 서울 하늘 아래 완벽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엄청난 병원비 빚과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독한 생존 본능뿐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고 마침내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아우라에 기적적으로 채용되며 새로운 생존의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지옥에서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강남의 밤거리는 언제나 차갑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최고급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아우라의 홀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백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내뿜는 은은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각자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눈부신 풍경 속에서 22살의 지연은 단정하게 다려진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버텨내는 생존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갓 구워낸 트러플빵의 고소한 향기와 숙성된 한우 스테이크의 짙은 풍미가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지연의 코끝에는 언제나 삶의 비린내가 맴도는 듯했습니다. 손님들의 비어있는 와인잔을 채우고 눈빛만으로 필요한 것을 알아채는 그녀의 능력은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우고 오직 완벽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였습니다. 레스토랑의 총괄 대표인 초의 사장은 카운터 뒤에 서서 묵묵히 일하는 지연을 깊은 눈매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이 거대한 외식 제국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최 사장의 날카로운 안목의 지연은 유독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팁을 더 받기 위해 부유한 손님들에게 지나치게 아부하거나 억지 웃음을 지을 때도 지연은 그저 묵묵하고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상업적이지 않았고 그녀의 친절에는 천박함이 없었습니다. 최 사장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서려 있는 절대 부러지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가난과 싸우며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왔던 최 사장 자신의 젊은 시절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가끔 진상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목소리를 높일 때도 지연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정중하게 상황을 통제하곤 했습니다. 최 사장은 그런 지연을 보며 언젠가 그녀를 매니저로 승진시켜야겠다고
남몰래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주방 뒤편의 비상구 계단에 앉은 지연은 지친 다리를 주무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유니폼을 뚫고 들어왔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서늘함이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느꼈습니다. 눈을 감자 낡고 축축했던 반지하 방의 냄새가 환영처럼 밀려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역류하던 하수구 냄새, 그리고 곰팡이 핀 벽지를 가리기 위해 어머니가 붙여두었던 낡은 달력.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독한 락스 냄새에 절어 있었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모텔 병이를 닦고 남이 뱉은 침을 치우며 벌어온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 그것이 지연의 세상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언제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채찍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유니폼의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약해질 시간 따위는 그녀의 인생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은 지연에게 생생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기적적으로 입학했던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는 지연에게 배움의 요람이 아니라 잔인한 계급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입고 있는 패딩의 브랜드, 부모님의 직업,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이름으로 서로를 철저하게 분류했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급식비를 지원받는 지연은 그들 사이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이면 누군가 고의로 지연의 낡은 운동화를 쓰레기통에 처박았고 수학여행을 갈 돈이 없어 혼자 빈 교실에 남아있을 때면 노골적인 비웃음이 그녀의 등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결코 고개를 숙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끼를 품고 미친 듯이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부잣집 아이들의 구겨진 표정을 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복수였습니다. 그 시절의 지옥 같은 경험은 지연에게 타인의 시선에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차갑고 숨막히던 학교 생활 속에서도 지연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었던 곳은 연극반 동아리 방이었습니다. 연극반 담당이었던 국어 선생님 이민숙은 지연의 방어적인 태도 너머에 숨겨진 상처를 가장 먼저 알아봐준 어른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매일 방과 후 혼자 남아있는 지연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며 대본을 건넸습니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가난한 반지하 소녀가 아니라 여왕이 될 수도 요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학교 축제 연극에서 주연을 맡게 되었을 때 지연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학교 발전 기금을 낸 재력가 학부모의 항의로 주연 자리가 그 집 딸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연은 현실의 높은 벽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참혹한 진리를 말입니다. 지연은 울면서 대본을 찢어버렸고 그날 이후로 허황된 꿈은 꾸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지연의 19살 겨울은 유독 길고 가혹했습니다. 수능을 무사히 마치고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을 받았지만 기쁨은 아주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모텔에서 야간 청소를 하던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은 위암 말기였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연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다인실 병동, 끊임없이 울려대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는 그녀의 일상을 완벽하게 앗아갔습니다. 의사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지연은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려보려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새벽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고 낮에는 전단지를 돌리며 수술비를 모으려 발버둥 쳤지만 병원비라는 거대한 괴물은 그녀가 모아온 푼돈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밤마다 몰래 병원 비상구 계단에 웅크려 앉아 소리 없이 오열할 때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녀를 무자비하게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예고된 폭력처럼 무자비하게 찾아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지연의 손을 꽉 쥐고 어머니는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이런 엄마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아남아라. 지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독하게 살아남아.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의 힘없는 손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지연은 심장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참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락할 친척도 찾아올 지인도 없었습니다. 향 냄새와 국화꽃의 비릿한 냄새만이 좁은 빈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며 이제 이 잔인한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장터에서 어머니의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날, 지연은 속으로 수백 번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가난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목까지 처절하게 밟고 일어서서 반드시 내 삶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의 현실은 낭만 없는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고졸이라는 꼬리표와 고아라는 신부는 그녀를 철저히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았습니다. 수십 군데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불합격 통보뿐이었습니다. 월세가 밀려 언제 반지하 방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곳이 바로 레스토랑 아우라였습니다. 면접관으로 앉아있던 초의 사장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지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누구보다 절박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일하겠습니다. 그 절박하고도 당돌한 눈빛은 최 사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입게 된 아우라의 유니폼은 지연에게 단순한 작업복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는 그녀만의 전투복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연은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최고의 직원이 되어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업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무거운 접시를 나르고 까다로운 VIP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소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와인의 품종과 빈티지를 외우고 식재료의 원산지와 조리법을 통째로 암기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알레르기 유무, 선호하는 자리, 심지어 그날의 기분에 따른 와인 추천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손님이 냅킨을 떨어뜨리기도 전에 새로운 냅킨을 가져다 놓는 그녀의 귀신 같은 눈썰미에 동료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을 지명하여 서비스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그녀가 받는 팁의 액수도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두둑해진 봉투를 만지며 퇴근하는 밤이면 지연은 그 돈이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참아낸 수모의 결정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가을밤, 자정 무렵 퇴근을 하던 지연은 인적이 끊긴 골목길 쓰레기 더미 옆에서 미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작은 생명체가 내는 신음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다가간 지연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작은 유기견이었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하얀 강아지는 지연의 발소리에 놀라 겁먹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벼랑 끝에 몰린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젖은 강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널 살릴게.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던 지연에게 이 작은 생명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빗속을 뚫으며 반지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아지에게는 두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털을 깨끗이 씻기고 난이갓 뽑아낸 두부처럼 뽀얗고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두부의 등장은 잿빛 같던 지연의 일상에 마법 같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텅 빈 방에 들어설 때마다 꼬리를 치며 방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연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최 사장은 지연이 유기견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흔쾌히 레스토랑에서 남는 최고급 식재료 자투리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두부는 한우 안심과 트러플 오일이 들어간 닭가슴살을 먹으며 하루가 다르게 통통하고 건강해졌습니다. 쉬는 날이면 두부를 품에 안고 한강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지연의 유일한 사치이자 행복이 되었습니다. 두부의 따뜻한 천을 느낄 때면 지연은 얼어붙었던 가슴 한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는 입에 올리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작은 털뭉치가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레스토랑 아우라는 하루 전체를 대관한 초호화부의 IP 결혼식 피로연 준비로 아침부터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신랑은 강남에서 가장 잘나가는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었고 신부는 고위 관료의 딸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평소보다 10배는 더 신경 쓸 것을 당부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오시는 하객들은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분들이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동선과 서비스를 유지해. 주방에서는 쉴 새 없이 칼질 소리와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홀 직원들은 은수저에 지문 하나 남지 않도록 미친 듯이 광을 냈습니다. 지연은 홀의 전체적인 동선을 점검하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머릿속으로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얼음 조각이 테이블 중앙에 세워지고 최고급 샴페인 타워가 완성될 무렵 레스토랑 앞 도로에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미끄러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홀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파티의 열기가 고조될 즈음 레스토랑의 무거운 참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등장한 남자는 바로 강남구의 핵심 권력자 강 구청장이었습니다.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기고 비싼 시가를 입에 문 그의 얼굴에는 거만함과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식장 입구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매니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VI P석으로 직행했습니다. 강 구청장은 이미 1차로 다른 곳에서 거하게 술을 마시고 온 듯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몸에서는 독한 양주 냄새와 역겨운 향수 냄새가 섞여 진동했습니다. 다른 하객들은 그의 등장에 흠칫 놀라면서도 애써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네기 바빴습니다. 강 구청장은 상석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탁자를 쾅쾅 내리치며 가장 비싼 술을 내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긴장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강 구청장의 테이블에 접근하기를 극도로 꺼리자
매니저는 난처한 얼굴로 지연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최고급 싱글 몰트 위스키와 얼음통을 은색 트레이에 받쳐들고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주문하신 위스키 준비해 드렸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그녀가 술을 따르려 하자 강 구청장은 탁한 눈으로 지연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끈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아우의 물이 꽤 좋아졌네. 야, 넌 이름이 뭐냐? 가까이 와서 내 잔 좀 채워봐. 그는 마치 룸살롱의 접대부를 다루듯 지연의 손목을 덥석 잡으려 했습니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직원이 직접 술을 따라 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그 말은 완벽한 서비스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강 구청장의 심기를 건드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며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 하는 파열음과 함께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크리스탈 잔이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홀 안의 음악 소리조차 멈춘 듯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감히 내깐년이 나를 가르치려 들어? 강 구청장의 고함 소리가 샹들리에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술 따르는 년이 어디서 비싼 척이야. 너희 부모가 그따위로 가르쳤어? 근본도 없는 천박한 것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까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말 한마디면 이딴 식당 문 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혐오스러운 단어들은 지연의 가장 깊은 상처를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와 근본이라는 단어가 지연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그녀의 심장 밑바닥에서 뜨거운 마그마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하객들은 강 구청장의 권력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최 사장조차 달려오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폭력이었습니다. 강 구청장의 수행원들이 낄낄거리며 다가와 지연을 위협하려 할 때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상황을 무마했을 지연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수천 번도 더 삼켰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평생 남의 집 병이를 닦으며 무시당했던 어머니의 굽은 등과 암병동에서 뼈만 남은 손으로 미안하다며 울던 어머니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빽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지연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에서 강 구청장의 추악한 얼굴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고 뒤돌아 도망치는 대신 정면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무대 중앙, 결혼식 사회자가 잠시 비워둔 마이크 스탠드였습니다. 하객들은 그녀가 무슨 행동을 하려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움켜쥐는 순간 스피커를 타고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홀 전체를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그녀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구청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저 미친년 당장 끌어내 라고 소리쳤지만 지연의 압도적인 기백에 눌린 수행원들은 선뜻 무대 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강 구청장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폭탄 같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하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신랑 신부님. 아름다운 날에 이런 소란을 피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저기 앉아 계신 위대한 강 구청장님의 훌륭하신 인품을 여러분께 꼭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그녀의 입계는 서늘하고도 비장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금 전 강 구청장이 내뱉었던 폭언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마이크에 대고 생생하게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고 목소리에는 거대한 분노가 벼려져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방금 제게 근본도 없는 천박한 것이라며 제 부모님을 모욕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반지에서 자랐습니다. 제 어머니는 모텔 병기를 닦으며 저를 키우셨고 병원비가 없어 돌아가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입고 계신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에 비하면 저는 참으로 천박한 흙수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 어머니는 남에게 피해를 주며 돈을 벌거나 권력을 무기 삼아 약자를 짓밟는 쓰레기 짓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연의 사자후 같은 외침이 스피커를 찢고 터져 나왔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고 충격에 빠진 하객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붉은 녹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수십 명의 하객들이 카메라 렌즈를 강 구청장과 지연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부패한 권력자의 추악한 민낯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레스토랑의 VIP 기록을 관리하며 보아왔던 강 구청장의 기행들을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달에도 여기 오셔서 여성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시고 세금으로 결제된 법인카드로 수백만 원어치 술값을 계산하신 것 다 기억하시죠? 당신이 짓밟아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권력은 시민들이 만들어준 것이지 당신이 잘나서 얻은 완장이 아닙니다. 오늘 제게 던진 그 술잔, 당신의 오만함과 추악함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강 구청장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수행원들의 등 뒤로 숨어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망치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하객들 사이에서 경멸 섞인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무대 한가운데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 쥔 마이크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카타르시스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강 구청장이 떠난 후 홀 안에는 묘한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이내 수십 명의 하객들이 지연을 향해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신랑인 의사조차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지연에게 무언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최 사장은 천천히 무대로 다가와 지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너는 아우라의 품격을 지켰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지연은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독한 굴레를 끊어낸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레스토랑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그녀를 가장 먼저 방인 것은 꼬리를 치며 달려드는 두부였습니다. 지연은 두부를 끌어안고
침대 위로 쓰러져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힐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완벽하게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하객들이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미친 듯한 속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 갑질구청장 참교육, 흑수저, 웨이트리스의 사이다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은 반나절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습니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강 구청장의 과거 비리까지 파헤치며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청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강 구청장의 부정부패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지연은 일약불이에 맞서는 용기 있는 청년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레스토랑 아우라 앞에는 지연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중심으로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 서재.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대상그룹의 이 회장은 굳은 얼굴로 비서가 건넨 태블릿 PC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레스토랑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강 구청장을 향해 일갈하는 지연의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회적 이슈가 된 영상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이 회장의 동공이 지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덜그럭 이 회장의 손에서 미끄러진 최고급 본차이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럴 수가. 서연아.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화면 속 분노로 타오르는 눈빛을 가진 여성의 얼굴은 3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외동딸 서연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눈매의 미세한 굴곡,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심지어 목소리의 톤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도펠갱거라고 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쌍둥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은 즉각 그룹의 최정예 정보팀을 소집했습니다. 저 여자의 모든 것을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와라. 당장. 회장의 불호령에 대상그룹의 비선 조직이 거미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지연의 인생 궤적이 담긴 두꺼운 보고서가 이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어머니가 모텔 청소부였다는 사실, 극심한 가난, 그리고 최근까지 반지에 살았다는 비참한 기록들을 읽어내려가던 이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가장 크게 뜨게 만든 것은 지연의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지연이 태어난 1997년 겨울, 그 해는 대한민국을 덮친 아이 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 회장의 아내 역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지연의 출생 병원과 날짜는 놀랍게도 이 회장의 죽은 딸 서연이 태어난 날짜, 그리고 병원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거대한 비밀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곧바로 아내가 머물고 있는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방문에 놀란 아내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테이블 위에 지연의 사진과 출생 기록표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당신, 내게 숨기는 거 있지? 1997년 그날 밤, 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의 벼락 같은 호통에
아내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열하며 털어놓은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쌍둥이를 임신했던 아내는 극심한 난산 끝에 두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인 서연은 건강했던 반면 둘째 딸은 심각한 미숙아로 태어나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IMF 사태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남편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절망적인 상황. 아내는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현실과 시댁의 무서운 압박 속에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둘째 딸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내는 당시 자신을 안쓰럽게 여겼던 병원 청소부에게 거액의 사례를 약속하고 아이를 몰래 넘겼습니다. 그 청소부가 바로 훗날 지연을 거두어 기른 모텔에서 일하다 암으로 죽어간 지연의 양어머니였습니다. 양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연을 친딸처럼 키워냈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 후 평생을 죄책감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 회장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이 부를 축적하고 화려한 삶을 누리는 동안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친딸은 밑바닥 시궁창에서 처절하게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죽은 딸 서연의 빈자리를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에게 지연의 존재는 하늘이 내린 마지막 구원이자 끔찍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이 회장은 당장 검은색 세단을 타고 지연이 살고 있는 낡은 동네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당장이라도 딸을 품에 안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동네. 최고급 마이바흐 세단이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서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가파른 계단을 뛰어 올라간 이 회장은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낯선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하얀 강아지 두부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지연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순간 이 회장의 다리가 꺾이며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연아, 내 딸, 지연아.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이 회장의 깊게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천하의 대상으로 회장이 쓰러져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당황스러움에 뒷걸음질을 쳤지만 그 노신의 얼굴에서 왠지 모를 깊은 슬픔과 혈육의 본능적인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좁고 습한 방 안, 이 회장은 지연에게 25년 동안 숨겨져 왔던 출생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쌍둥이 자매, 잃어버린 딸, 그리고 어쩔 수 없었던 과거의 비극까지. 지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속 자신과 똑같이 생긴 서연의 얼굴을 보며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당신 딸이라는 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저를 키워준 분은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죽어가는 순간까지 저를 사랑해준 제 진짜 어머니입니다. 지연의 차가운 원망에 이 회장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네가 겪은 고통을 내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지연아, 넌 내 피부티이고 내 딸이다. 남은 내 모든 삶을 바쳐서라도 너의 상처를 치유하게 해 다오. 진심이 담긴 아버지의 오열 앞에
평생 굳게 닫혀있던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서 얇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연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연은 죽은 쌍둥이 언니, 서연의 남편이었던 민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아내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지연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그녀의 굳세고 당당한 눈빛 속에서 서연과는 다른 또 다른 강인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민재에게는 서연이 남기고 간 5살 난 예쁜 딸, 수아도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수아는 지연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품에 와락 안기며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천이 지연의 품에 닿는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와 원망의 벽이 눈 녹듯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평생을 날선 가시를 세우고 살아왔던 지연은 생전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가 데려온 유기견 두부도 꼬리를 치며 수아의 얼굴을 핥았고 거대한 저택에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따뜻한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연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당했던 강 구청장의 말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론의 거센 압박과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그의 집무실과 자택에서 엄청난 뇌물수수 장부와 횡령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속 수감되어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그의 모습은 과거에 위풍당당했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는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쌓아 올렸던 불법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호했고 지연이 그에게 던졌던 마이크 발언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아우라의 초회 사장은 뉴스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연이 대상그룹의 진짜 상속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언제나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은 몰락했고 가장 낮은 곳에서 버텨낸 진실은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대상그룹 본사 로비에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지연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낙하산 상속녀가 아니라 그룹 내 외식사업부의 말단 사원으로 당당하게 입사하여 밑바닥부터 다시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지지해주는 민재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의 목까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심스럽지만 깊은 사랑을 싹 트이워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한강공원에서 민재, 수아, 그리고 털을 휘날리며 뛰어다니는 두부와 함께 돗자리를 깔고 앉은 지연은 오렌지빛으로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가난, 그리고 피눈물 나는 생존의 기억들은 이제 그녀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만들어준 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가볍게 손을 뻗어 올린 지연은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잘 버텨냈어.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아름다운 이 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진짜 날아오르는 법을 압니다. 흙수저 웨이트리스에서 통쾌한 참교육을 거쳐 거대한 운명을 맞이한 지연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스스로를 놓지 않았던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패한 권력자 강 구청장의 몰락과 지연의 눈부신 해피엔딩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무대 위에서 과연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숨막히게 재미있는 사이다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기염이라